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동영상 잘 봤죠, 여러분? 자, 근데 이 폐기물들을 보면은요, 일단 기존에 저희가 수질이나 대기나 미생물, 지하수, 토양, 이런 기타 등등의 환경 매체와는 이 폐기물이라는 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대부분은 수질이나 이런 수질, 대기, 지하수, 토양 이런 매체들은 어떠한 특정 물질로 오염이 되면은 우리가 그거를 물리, 화학, 생물학적으로 처리를 하는 걸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수질 같은 경우는 폐수 처리장이 있죠. 하수 처리장이 있고, 대기도 미세먼지를 측정을 하고 이것들을 가정에서는 실내 공기에서는 제거하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지하수랑 토양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폐기물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폐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매립하거나 소각하거나 기타 등등. 근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재이용, 재활용,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들은 기술과 아이디어, 이 두 가지가 접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폐기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무턱대고 어떤 기술을 적용해서 또는 무턱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고요. 우리가 폐기물의 함량을 분석해야 됩니다. 함량이나 성분. 저번 시간에 본 동영상 중에서 이게 있었을 거예요. 폐가전. 폐가전에서 미량 원소, 희귀 금속류 이런 것들을 회수해가지고 자원화하는 유가금속들을 자원화하는 이런 방안들이 있었습니다. 현재에도 많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그 희귀 금속이 있다는 걸 분석을 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폐기물에도 공정시험 기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공정시험 기준. 수질도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이라는 게 있죠. 왜냐하면 아주 공적으로 인정받았고 신뢰받을 수 있을 만한 시험법 자체가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누가 시험을 해도 공정시험법을 보고 누가 시험을 해도 비슷한 신뢰성이 보장되어 있는 유사한 범위 내에서 데이터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시험 수지랑 똑같아요. 대기랑 똑같고요. 용어 정의 같은 게 되어 있고 일반 항목, 기기 분석, 그리고 필요한 시약들, 중금속, 유해물질 등등등등이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학교에서 지금 수질 쪽에서 실험 과목이 있었고요. 대기 쪽에서도 실험 과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폐기물은 실험 과목이 없어요. 저희가 사실 폐기물도 교과 과정에서 그렇게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부족한 면들이 있는데 지금은 참고로 이 폐기물에서도 공정시험 기준이 있다는 거, 환경부에서 고시하고 있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성상을 분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우리가 어떠한 성분을 알고 그래야지만 재활용을 할 수 있고 재이용을 할 수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한다 그랬죠. 그러면 폐기물 성상 분석은 아주 기본적으로, 물론 복잡하게 기기를 이용해서 분석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아주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은 밀도를 측정할 수 있고요. 승량 무게, 건량 무게, 그리고 입경, 크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현장에서도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정보만 취득을 해도 우리가 이 물질이 어떤 성상을 가지고 있고 또는 가장 중요한 발열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예측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기 나온 것 중에 밀도 먼저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여러분 밀도입니다. 밀도. 밀도는 우리 그 수질에서도 많이 배웠죠?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말하기보다 부피분의 뭐 최적분의 질량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냈습니다. 자, 이건 물리적 인자인데요. 물리적 인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에요. 가장 중요한 항목. 자, 먼저 여기 뭐라고 써있나 보면 가연성 쓰레기와 비가연성 쓰레기를 구분하고 쓰레기의 물리적 조성비는 가연성 물질의 종류와 발열량을 계산하는 등 쓰레기의 성질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물리적 조성은 폐기물의 처리 방법의 선택, 처리 효율의 산정, 자원 및 에너지 회수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 이 중에서 밀도는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쓰레기를 운반할 때 필요합니다. 운반할 때 왜냐면 여러분, 이 부피하고 밀도하고 같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질량이 변하기 다르기 때문에 부피만큼이 밀도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량제 쓰레기 봉투 있죠, 여러분. 쓰레기 봉투. 종량제 봉투에 있는 쓰레기의 밀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다시 얘기하면은 1kg 정도의 쓰레기는 부피로 몇 리터일까요? 1kg 정도 되는 쓰레기는 1kg 정도 되는 쓰레기는 부피로 X 리터. 어떨까요? (1kg) 정도 쓰레기가 부피로 일반적으로 3에서 4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3에서 4. 그러니까는 도시 폐기물의 경우 밀도가 0.25에서 0.3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밀도를 어떻게 측정할까? 밀도를. 우리가 예를 들어 무슨 뭐 원자, 분자 이런 것들은 질량들이 정해져 있고 무게를 잴 수가 있는데 이런 폐기물들, 음식물, 종이, 나무, 고무, 피어, 플라스틱, 연탄재 엄청 많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데 이거의 밀도는 어떻게 정할까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밀도를 실험을 통해 가지고 측정을 해요. 부피 정확히 알고 있는 용기를 45리터짜리입니다. 45리터짜리 용기에 내가 궁금한 밀도를 구할 수 있는 시료를 담고 30cm 높이에서 3에 낙합니다. 퉁. 그러면은 그 쓰레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축축축 압축돼서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시료 높이가 낮아지면 시료를 표시된 눈금 45리터 애초에 기준선만큼 계속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거를 30cm 높이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금 변동이 없을 때 무게를 측정하여 겉보기 밀도를 결정을 합니다. 이게 완전히 뭐 되게 정밀하게 정확한 거는 아닌데 그래도 이게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밀도를 정한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밀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120에서 140 정도. 대표값은 290이네요. 그리고 종이류는 40에서 130인데 90. 나무는 130에서 나무가 130에서 320인데 240. 그러니까 같은 무게일 때 부피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죠? 부피가 많이 나가고 상대적으로 무게는 적게 나간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폐기물의 밀도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승량 기준과 건량 기준, 중량비를 산출하는 식입니다. 산출하는 방법.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수질의 세계는 SS. 서스펜디드 솔리드 두유물질이죠. 이 무게 어떻게 잴까요? 무게는 이 고형물과 수분 함량은 수분을 날려가지고 일단은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수분이랑 고형물이 같이 있는 전체 상태를 가지고 있다가 가열을 시킵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태가 되는데 다 무게를 재는 거예요. 무게 A, B. 자, 그런 다음에 A 무게에서 B 무게 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열은 수분이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의 온도를 취합니다. 가열은. 자, 그러면 전체 A를 무게를 잰 다음에요. 가열하면은 뭐가 날아갈까요? 수분이 증발하겠죠. 그 다음에 고형물 무게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A에서 B를 빼면은 수분이 날아간 고형물의 무게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정하면 우리 수분의 양까지도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무게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습량 기준 중량비 선출 시간에 산출 시 습량 기준의 중량비를 구할 때는 쓰레기 중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이 발산, 소실되지 않도록 하여 다음 식에 따라 구한다. 여기 권량 기준 중량비랑 수분의 함량이 WI, PDI라고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권량 기준 중량비도 똑같고요. 전체에서 수분 함량을 제외시킨 양만큼을 해주면은 권량 기준의 중량비가 산출이 되겠죠. 자, 그래서 수분 기준으로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이 물질들에 따른 이런 수분 함유량이 다 다르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지역마다도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지역에 따라서 뭐가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경제 수준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강남하고 가장 못 사는 우리 집, 우리 동네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게 다르잖아요. 더 기름진 걸 먹을 수도 있고요. 또는 더 기름이 덜 진 걸 먹을 수도 있고요. 이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특정 성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산업시설, 주택 등등등, 그죠? 일반 상가들 이런 것들이 밀집해 있는 상업시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업이 아니라 상업시설, 그리고 가정집들이 있는 주택시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지역마다 다 다르고요. 경제 수준에 따라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폐기물, 특히 쓰레기 같은 경우는 종류별로 우리가 밀도도 항상 측정을 하고 종류별로 조성 분석을 매번 새롭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수분 및 고형물 중량법 분석. 이것도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폐기물의, 이거 뭐지? 잠시만요. 이게 이렇게 하면 축소. 폐기물의 수분 및 고형물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시료를 105도에서 110도씨. 이 온도는 수분이 날아갈 수 있는 온도예요. 수분이 날아갈 수 있는 온도. 4시간 건조하고 수분이 다 날아갔습니다. 데시케이터에서 식힌 후 무게를 달아 징발 접시 무게 차로부터 수분 및 고형물의 양을 구한다. 무게 차이로 구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내용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SS 측정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데시케이터에서 식히는 것은 식히는 동안
대기 중에 수분과 접촉을 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물질에 따라서는요, 순식간에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 중에 수분과 접촉을 하지 않게, 대기 중에 수분이 흡수되지 않게 데시게이터에서 가열됐던 것들을 식혀가지고 수분을 측정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들은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시험에 절대 나오지 않겠죠?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 이런 방법이 있다,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우리가 시험을 보고 퀴즈를 보고 할 것들은 제가 따로 우리가 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문제를 정리해서 올려줄 겁니다. 이런 거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우리는 자,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배포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중간고사가 4월, 저 안내문을 보니까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거예요. 저희 중간고사 안 봅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때 안 보고,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퀴즈 한 2번 정도 보고, 숙제, 또 과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퀴즈 볼 때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기말고사를 준비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강열 감량 및 유기물 분석입니다. 유기물. 자, 이것도 수지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마 수지를 다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 쉽게 예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MLSS, SS를 할 때 ML자를 빼도 되죠? ML자 빼도 되고요. SS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VSS하고 FSS가 되죠. 자, SS는 뭐냐면 서스펜드 솔리드입니다. 고형 물질이에요. 즉 100도에서 105도, 아까 수분을 날리고 나서 되는 거예요. 약 100도씨, 105도라고 할게요. 105도씨에서 수분을 날린 다음 재는 겁니다. 얘는요 400도, 450도 또는 400도, 450도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유기물들이 이 온도에서 다 타겠죠. 유기물들이 날아갑니다. 유기물들이 날아가요. 그러면 얘는 FSS는 뭐예요? 자, 유기물을 뺀 나머지 재만 남을 겁니다. 재만. 그래서 유기물을 측정을 할 때, 또는 이 VSS가 하수 처리에서 생물학 처리에서 미생물량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즉 이건 유기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기물, 미생물. 우리는 이렇게 측정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폐기물도 똑같아요. 자, 이런 방법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유기물 측정한다 그랬습니다. 자, 폐기물 감열 함량 및 유기물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시료에 질산아몬을 넣은 다음에 몇 도? 600도에서 3시간 동안 강열합니다. 여러분 600도에서 가열하면요 유기물이 다 날아가요. 유기물이 다 타서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무게차를 구하면 되겠죠. 유기물이 제거, 휘발, 날아간 겁니다. 제거 전 후에 무게차를 구하면은 유기물의 양이 나오겠죠. 그죠? 자, 600도로 한 다음에 600도로 태우기 전, 600도를 태운 다음에 무게를 구하면 유기물의 양이 나올 겁니다. 자, 이 내용도 여기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폐기물의 3성분, 수분 함량, 회분 함량, 가연분 함량을 3성분이라고 하고,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성분들 3개가. 이 3개를 가지고 발열량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고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 기준으로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자, 요거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